강의를 해주실 손명훈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손명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기관에서 왔어요. 아마 아신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옛날 이름은 지적공사였고요. 제가 작년까지 기자분들을 엄청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보통 명함 이렇게 드리면 리멤버에 넣고 잘 버리잖아요.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꼭 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계시라고 전화번호부에 등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땅을 관리하고 땅을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땅이 없지만 혹시 땅 좀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직 없으시죠? 저도 아직 없는데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시라고 평생 가서 혹시나 시골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댁 뭐 담장을 새로 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퇴직해서 집을 새로 짓고 싶을 때 뭐 그럴 때 한 번 정도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는 꼭 잊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기자분들이 몇 분 연락 온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측량을 지적 측량을 공짜로 해드리지 못하지만 측량을 안 해도 되는 건들이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측량하는 방법 같은 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은 없지만 땅이 생기시면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홍보 얘기를 불을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불을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두워서 안 그래도 얼굴이 좀 까만 편이라서 어두우면 좀 비호감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홍보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사실 공공 쪽에서 홍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작은 예산으로 이제 큰 홍보하는 방법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작은 예산으로 큰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지 큰 홍보를 하지만 최대한 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좀 주시겠어요? 예. 우선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측량사예요. 지적 측량사.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서 토지 관리를 하는 측량사입니다. 그래서 측량사가 왜 홍보 강의를 하고 다니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공공 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다 홍보 담당자들이시죠? 맞죠? 홍보 담당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 원해서 홍보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내가 진짜 원해서 홍보를 한다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킨 일 해야죠. 공공 쪽에서는 문서 한 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현장에서 상과들을 뛰어다니며 측량을 했어요. 지적 측량을 해서 경기 측량도 하고 분할 측량도 하고. 근데 10년 딱 됐을 때 지금 제가 16년 차거든요. 10년 됐을 때 홍보부서로 딱 발령이 났습니다. 물론 지원은 했어요. 저는 이제 민원인들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좀 그 사람 상대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나 공공 쪽에 있으신 분들한테 친절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민원되니까. 이 진짜 그 현장 다니면서 느꼈던 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홍보 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좀 쉬워 보였거든요. 맨날 다니면서 카메라만 들고 다니고 사진 찍고 그냥 와서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놀고 그러는 것 같아서 지원을 해서 생각지도 못했지만 지사에서 바로 본사로 가서 홍보처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뭘 알겠어요. 10년 동안 측량 받은 사람이 홍보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자료를 찾으려고 전임자한테 연락을 했죠. 이제 공공부문 특징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토부 계신 분들을 좀 많이 아는데 그분들 특징도 그냥 발령나면 끝이래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그냥 문서함 전자결제 보세요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료도 없이 홍보 업무를 시작하게 됐죠.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 안 해본 일이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결과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좀 봐서 배우고 싶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홍보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 후임이 오면 나 같은 일은 겪으면 안 되겠다.
야 나는 좀 뭔가 남기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홍보를 하면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좀 기록해놨어요. 나중에 후임자 주려고. 근데 그게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저는 1, 2년 할 줄 알았거든요. 홍보물을. 저희는 보통 2년 해요. 홍보물을. 여기 공무원 홍보 담당자분들도 보통 몇 년 하시나요? 한 3, 4년 하신 분 많이 계시나요? 팀장님 몇 년 하셨어요? 다올 때까지 해. 기약 없어요? 저희는 보통 2년에서 3년 합니다. 한 부서에서 3년 있으면은 갈아치우는데 저 지금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모아놓은 것들이 이제 5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주다 보니까 분량이 꽤 됐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럼 책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 출판사에 투고를 하게 되고 한 출판사에서 콜이 와가지고 작년에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기 이제 빨간 딱지가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오르니까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좀 강연도 다니고 있고 제 인수인계한 내용을 내 후임자가 아니라 우리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다른 분들에게 좀 나눠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다니고 있습니다. 요거 13,500원입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그래서 작가로 좀 등록되어 있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작가 겸 공학 측량사로 공학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 중에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측량사라서 글쓰기가 너무 약해서 글쓰기를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틀이 짜여져서 언론사에 투고를 했더니 모두 싫어져서 종합일간지 매일일보라는 곳에 매월 한 편씩 지금 3년째 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칼럼니스트고요. 그리고 이 홍보 쪽에 관련 자격증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론 홍보 관리사라든지 브랜드 관리사라든지. 사실 이 업무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나를 알리고 싶을 때 자격증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쉽지 않아요. 누구나 한 달이면 딸 수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혹시나 홍보 담당자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측량사이지만 작가기도 하고 칼럼니스트기도 하고 홍보 전문가기도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공공 홍보는 왜 하는지, 그리고 공공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그리고 홍보 기획은 어떻게 하는지, 요 네 가지 얘기를 좀 할 건데 2시간 안에 가능히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필요 없는 부분은 스킵해서 2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홍보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원래는 공공기관 홍보 또는 공무원들은 마이크를 좀 바꿀까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얘가 배터리가 좀 없나 봅니다. 네, 요걸로. 얘가 훨씬 잘 나오네요. 약간 에코가 있지만 공공홍보라는 단어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보통은 공무원들은 정책 홍보라고 하고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홍보라고 하죠. 근데 그걸 아우러 가지고 공공홍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책에 써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공홍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홍보는 왜 할까요?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시키니까 하겠죠, 당연히. 여기서 시키니까 홍보를 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찌직거리니까 조금 안 나오더라도 아까 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 갈아서 주세요. 홍보를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손이 굉장히 빠릅니다. 찌직거려가지고. 네. 저희 기관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대한 애정도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은데 이걸 잘하세요.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은 승진을 빨리 하시죠. 승진을 빨리 하시고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내가 일도 잘하고 열정도 있어.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 기관도 굉장히 사랑해. 진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비즈니스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성공의 공식 포뮬러라는 책이거든요. 이제 아마존에서 8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초를 빨리 달리면 그건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 내가 빨리 달리는 거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그 빨리 달린 것을 알리는 건 성과라고 합니다. 아무도 내가 만약에 1초를 빨리 달렸어. 원래 내가 그 100m를 14초에 달렸는데 13초에 달렸어. 나는 성공했죠. 근데 그거를 나 혼자 봤어.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죠. 내 성과가 될 수 없는 거죠.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거죠. 만약에 우사인 볼트가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지만 그 달리기 잘하는 거를 본인 동네에서만 했다면 지금 같은 우사인 볼트가 있진 않겠죠. 그분이 본인을 알리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잖아요. 본인을 알리고 올림픽에 나가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고 그게 마이스케만 탔기 때문에만 지금 사태가 지금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실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같은 부서의 일을 하더라도 타부서는 더 그렇죠. 타부서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내 일을 잘하는 걸 다른 사람이 관심 받길 바라죠. 그거는 이제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어.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성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나 혼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홍보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그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교육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조명 효과라는 게 있어요. 길로비치라는 학자가 만든 용어예요. 이분이 실험 하나를 합니다. 대학생들을 섭외해가지고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독서 토론을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티셔츠를 입고 나가는 거죠. 굉장히 엽기적인.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개념으로 만든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한한 티셔츠를 입고 큰 프린팅이 된 티셔츠를 입고 독서 토론을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 쪽팔리겠죠.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쪽팔려요. 실험료 더 줄게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물어봐요. 길로비치는 학자가 너 이 티셔츠에 있는 얼굴 엄청 크게 새겨져 있는데 이거 나중에 너 나왔을 때 몇 명이나 기억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학생이 대답을 하겠죠. 다 알 것 같긴 한데 못 적어도 한 80%는 기억하지 않을까요? 진짜 쪽팔린데. 그리고 독서토론에 들어가서 독서를 지령을 하죠. 나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티셔츠 얼굴 누가 새겼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15%만 기억을 합니다. 이런 괴상한 티셔츠를 입고 그 조용한 독서토론에 가서도 남한테 15%만 이게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 없는, 관심 없는, 타인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게 우리 공공 쪽에, 홍보 쪽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홍보는 크게 요 3A로 나눠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3A. 하나는 이제 어웨너스, 인지.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거를 만들었더라도 홍보물을 만들거나 어디 광고를 하거나 현수막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사실 자체도 모르잖아요. 알아야지만 사람들이 바뀌니까. 이번은 이제 매체 쪽이랑 관련이 있어요. 내가 5개 현수막이나 5개 광고를 한다든지 전광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라디오, TV, 온라인, 유튜브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돈이 좀 들죠.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애티튜드 태도 형성입니다. 요거 이렇게 공공 쪽에서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거 뭐냐면 내가 전광판이 굉장히 이색적이야. 들어가서 딱 걸어가서 봤어. 봤는데 내용이 별로야. 그럼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지가 이제 이 태도 형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이 행동 유발입니다. 이거는 그거죠. 내가
우리 기관 채널 SNS에 좋은 글을 올렸어. 정말 이거 사람들한테 좋은 거야. 사람들이 태도도 좋아. 근데 그거를 퍼나르는 거예요. 사람한테 알리는 거죠. 여기 바이럴. 그리고 퍼날리면서 내가 실천하는 거죠.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내가 그 정책을 한번 해보고, 투표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이 행동 유발 액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홍보는 3A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 민간에서는 제일 포커싱을 맞추는 게 인지예요. 인지. 최대한 많은 매체에 최대한 자주 최대한 강력한 인플루언서를 사용해서 인지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행동 변화를 그렇게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궁극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해서 물건을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약간 세뇌 개념으로 인지에다가 포커싱을 맞추지만 우리는 공공 쪽은 태도 쪽에다가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 메시지, 우리 돈이 없으니까 메시지 쪽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꼽자고 하면 이제 이분이에요. PR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에드워드 베네이스라는 분인데 1920년에 살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홍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전에는 그냥 알리는 거였다면 이 사람은 아까 제가 이 3A 전에 만들었던 태도 형성을 중심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들 행동을 변화시켜서 내가 광고한다고라는 그 짜증이 안 들게 그렇게 만든 그 PR의 기법인데 대표적으로 그분이 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예요. 베이컨. 서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아침 식사죠. 베이컨. 근데 사실 그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생각해 봤을 때 아침에 고기 구워 먹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드시나요? 저는 가끔 먹는데 아침에 이 베이컨 굽는 게 그렇게 가벼운 식사 같진 않아요. 여기 기름기도 많고 또 좀 무겁잖아요. 좀 헤비한 그런 식사입니다. 그래서 왜 저기 아침 식사가 대표이라고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베네이스가 있는 거죠. 1920년대 베이컨 회사에서 베네이스한테 문의를 합니다. 이 당시에도 광고 담당자였기 때문에 문의를 합니다. 우리 베이컨 너무 안 팔려요. 이거 좀 잘 팔리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베네이스가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베이컨을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여기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홍보 안에 마케팅도 들어있습니다. 마케팅은 크게 세 가지예요. 사람들이 자주 먹게 한다. 한 번 먹는 사람들이 많이 먹게 한다. 아니면 안 먹던 사람들 먹게 한다. 이 세 개거든요. 마케팅은.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주 먹게 한다에 포커싱을 맞춥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우선 섭외를 해요. 의사들을 딱 섭외를 해가지고 의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글을 계속 쓰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든든한 식사를 하는 게 좋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쫙 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다가 든든한 아침 식사에는 베이컨과 계란이랑 광고를 시키게 됩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는 1920년대는 TV가 발달되지 않았죠. 다 신문부입니다. 모든 신문사를 섭외해가지고 모든 신문사 일면에 의사글 바로 옆에 베이컨, 의사글 베이컨. 그래서 사람들이 든든한 아침 식사는 베이컨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도 열고 의사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침 식사는 베이컨이라는 문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행동 자체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만든 사람이 요 베네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광고랑은 좀 다르죠. 지금은 막 쏟아붓지만 그 사람은 행동 전체를 바꿉니다. 또 다른 광고주는 이 사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베이컨이었고 한 가지는 담배입니다. 담배. 이 당시에는 담배가 해로운 줄 몰랐죠. 저희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담배 피고 다 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의사들도 담배를 권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담배들이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제 많이 폈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담배 회사에서 또 의뢰를 하죠. 우리 담배 좀 잘 팔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분은 여성의 포커싱을 맞춥니다. 안 피던 사람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여자 연예인들을 섭외를 해서 그 당시에 가장 대로변, 가장 활성화된 그 대로변에서 그
그 여성들이 담배를 피고 일렬로 퍼레이드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구호를 내보죠. 이것은 담배가 아니라 여성의 참정권, 횃불이다. 여성의 인권의 횃불이다. 그 당시에 여성 참정권이 막 생기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여성 참정권이 생기면서 왜 여성들은 평등하게 남자들 다 피는 담배를 피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여성들도 담배를 많이 피게 되죠. 나중에 이제 담배 해로움을 알게 돼서 이 버네이스는 담배 금연 근절 캠페인 운동을 또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걸로 굉장히 담배 회사는 많은 돈을 벌었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홍보란, PR이란 그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단체들이 내 통제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당시에 PR의 정의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매체, 신뢰받는 사람, 내 통제하에서 내 메시지를 전달해. 이게 이제 PR이거든요. 그 개념이 프로파간다죠. 지금의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 선전입니다. 선전. 1920년대 PR은 선전이었습니다.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있죠. 이제 그 버네이스가 이렇게 광고 쪽에서 굉장히 PR 쪽에서 영향력을 가지면서 이 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야, 너 대단하다. 너 담배가 이렇게 많이 팔려? 베이컨을 이렇게 많이 팔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스타일. 그런데 예전 광고랑은 다르네.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히틀러를 신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의 선전부장.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가끔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이 친구들 드릴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뭐냐면 저희 공사 캐릭터거든요. 공사 캐릭터인데 굿즈를 만들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판매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판매를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판매 요청이 몇 년 전부터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작년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판매 수익금은 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매진돼가지고 올해 거까지 몇 개 지금 나눠들어 갖고 왔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아까처럼 물어본 거. 히틀러의 오른팔, 히틀러의 선전부장, 히틀러를 신격화시켰던 사람이 누굴까요? 물어봤을 때 괴벨스요라고 대답을 하면 여기 이제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힘든 일 없으시죠? 표정이 다 이렇게 좀 어두우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소극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 말을 좀 덜 하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 아침에 보니까 저번 달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홍보 담당자들, 실무자들 중심으로 해요. 특히나 공공 홍보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번 달에 한국 환경공단에 갔는데 거기는 사장님, 이사님, 감사님들이랑 관리자들한테 있더라고요. 그때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말해, 나는 그냥 들을 거야.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게벨스 선전부장이었죠. 나치에. 이분이 이 버네이스 책을 엄청 많이 왔다고 해요. 아까 그 프로파간다 책을. 그리고 이분을 신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그 이론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히틀러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연출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들도 섭외를 하고 언론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죠. 무대 강단에 설 때 강단 높이, 빛, 시계, 사운드, 임팩트 다 연출을 하는 겁니다. 히틀러 연설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출했던 사람인데 그걸 했어요.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버네이스 이론을 적용해서 만든 게 라디오였어요. 라디오. 그 당시에 가장 새롭게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유튜브처럼 새롭게 부각하던 매체가 라디오였거든요. 라디오가 막 나오던 시절이어서. 근데 라디오가 좀 비쌌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을 잘 못 구현했는데 이 KBS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히틀러의 얘기를 들려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라디오를 10분의 1 가격에 팝니다. 종이 라디오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편봉투에 들어가겠죠. 종이 라디오니까. 쉽게 조립해가지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팝니다. 근데 그게 1000만 개가 팔렸어요. 1000만 개가. 우리가 라디오가 보통 10만 원이라면 이건 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니까. 1000만 원. 그 당시에 택배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우편으로 잘 보낼 수 있으니까. 편지처럼. 10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조립을 해서 그 라디오를 통해서 히틀러의
연소를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키죠.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이 점점 바뀌고 히틀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히틀러를 신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선정당이 처음에 들어갈 때 지지율이 3%였는데 이 괴벨스가 베네스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선전 활동을 한 이후에는 37%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그 홍보 쪽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데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